beats louder. 지금부터는 이제 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염병 테마주 최근에 이제 그 우한폐렴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선주하고 엔터주들 있죠. 여기 뭐 방탄소년단 요런 얘기 한 번 더 짚어드리죠. 네. 자, 잠시만요. 예,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예, 깔쌈 양탱님도 어서오세요. 네. 깔쌈 양탱님도 오늘 저기 신규원이시죠, 그죠? 네, 어서오세요. 왕초보 탈출님하고 AZ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테마주들하고 개별주들이 어떻게 순환매가 이루어지는지 쭉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를 개인들이 이제 지금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자, 쭉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전염병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 전염병 테마주들은 제가 앞에서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1차 파동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죠? 요거부터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회원들도 오늘 공개방송 진행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 있죠, 그죠? 기존의 분들은 오늘을 이제 제가 여태까지 최근에 한 달 정도 아니면 최근 보름 정도 했던 얘기를 압축해서 지금 쭉 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쭉 들으시고 정리를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오늘 공방이라서 기존에 이제 했던 것들을 아무튼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 먼저 드리냐면 이제 저희 방 회원분들 이제 기존은 이제 저희 정회원들은 하루에 제가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까지 이제 장중에 이제 방송을 해요. 방송할 동안에 뭐 하겠어요? 네. 계속해서 시황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세력들이 주가를 이렇게 급등시켰는데 지금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거와 현재 비교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이제 그거를 오늘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죠. 공방이니까 여기 무방 회원분들도 좀 들으셔야 되니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이제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지금 주제는 뭐냐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개별주 하고 이제 테마주 있죠. 테마주의 순환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 얘기를 지금부터 쭉 해드릴 겁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의지를 많이 하시죠, 그죠? 옛날에는 증권사 가서 의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뭐 개인 방송, 유튜브 아니면 뭐 블로그, 뭐 이런저런 이제 그런 글들이나 방송을 많이 참고를 하시는데 주식은요, 그 경력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런 말씀 먼저 드리냐면 경력이 많은 사람들 있죠? 특히 경력이 많은데 많은 분들 중에서도 과거하고 현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그거를 알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주식을 잘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들도 저처럼 이렇게 사이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네. 그냥 검증되지 않은 이제 그런 분들도 개인들이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가려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전염병 테마주부터 한번 쭉 짚어드릴게요. 전염병 테마주들, 우한폐렴 관련주들, 우리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1월달부터 이제 급등을 했죠, 그죠? 최근 거니까 이거부터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옛날에는 개별주 테마주들이 어떻게 급등을 했냐면 한번 급등하고 쉬었다가 또 급등하고 쉬었다가 또 급등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대형주도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 그 다음에 특히 테마주들 있죠. 그 테마주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파동이 보통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2000원, 그 다음에 눌림목이죠. 쉬었다가 또 급등하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한 3개월 정도 눌림목을 거쳐요. 앞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3개월에서 5개월인데 요 정도 거치다가 또 갑니다. 또 2배 정도 또 올라가요. 그 1,000원짜리가 4,000원 됐죠. 그 다음에 뭐 짧으면 한 2, 3개월 만에 또 급등해요. 그러면 눌림목이 또 나오고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한 8,000원 갑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총선주다, 총선주나 아니면 대선주라고 가정을 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예를 들어서 그 이낙연 씨라고 할까요? 이낙연 씨 관련주다 그러면 옛날 사람으로 하죠. 옛날에 이제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거다 그러면 테마주가 총 한 100개는 됐던 것 같아요. 전체 1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대장주는 한 2개에서 3개입니다. 우두머리가 있어요. 요게 이제 장군이에요. 장군. 삼국지로 따지면 관우, 장비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군이거든요 이게. 요게 두세 종목이 한 8배 10배 갑니다. 그럼 뒤에 이제 후발주자들 있죠. 동생들이 2배 3배 아니면 한 50%라도 급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6개월 1년 동안 계속 갑니다. 심한 경우에 3년 동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파동이 3개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안 가고요. 옛날에 이렇게 갔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대선주들이나 어떤 테마주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갔어요. 10개 중에 8개, 9개는 이렇게 갔어요.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3차 파동은 안 끝나고 4차, 5차, 6차, 7차 파동까지 나온 것도 봤어요. 계속 가요. 그때는 대선주를 그냥 이거 하나 먹었다고 팔면 바보 소리 들었어요. 왜 팔아? 이랬다니까요. 그 당시에 테마주 할 때는요, 종목을 3개, 5개 상 사잖아요. 그럼 바보라 그랬어요. 아,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2, 3개만 사지.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이 얘기 또 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대장주가 아까 2, 3개라 그랬죠. 지금은 대장주가 10개에서 20개로 바뀌었어요. 모르셨죠? 아마 들으시면서 놀라실 거예요. 뭐요? 네, 대장주가 10개에서 20개로 바뀌었어요. 그 10개하고 20개가 그럼 옛날처럼 다 5배, 10배씩 이렇게 가느냐? 5배, 10배씩 가느냐? 아니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 그러니까 따지면 0.5배죠. 5배가 아니고 0.5배 아니면 0.7배 아니면 2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50%에서 70% 아니면 100% 이런 식으로 가요. 10개에서 20개가 어떻게 가겠어요? 쪼개서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옛날에는 대장주가 이렇게 갔다고 하면 지금은 그거를 10개, 20개가 이렇게 쪼개서 간다고요. 대장주가 이렇게 가죠? 그럼 뒤에 후발주자가 또 나와요. 후발주자는 또 쪼개서 가는 거예요. 걔네들끼리 또. 후발주자가 또 나오고 끝나냐? 아니요. 그 다음에 제2의 후발주자가 또 나와요. 얘는 또 꼬라가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순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뭐예요? 특정 대선 후보 내에서 테마주들이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대선 후보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이낙연 씨를 예를 들었죠? 그러면 윤석열 씨도 있고 지금 이제 황교안 씨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씨도 이번에 잠깐 빼죠. 네. 윤석열 씨하고 황교안 씨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낙연 씨 거하고 윤석열 씨 거하고 황교안 씨 거하고 서로 어떻게 돼요? 각자 또 쪼개서 가는 거예요. 각자 순환매가 또 돌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테마주가 대선주밖에 없어요? 또 있죠.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방탄소년단 저런 건 오래 못 가요. 테마주들이. 저건 금방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기서 대충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돌잖아요. 갑자기 아카데미 가서 우리나라 그 영화가 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네요. 갑자기 테마가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돈다고요. 이 복잡한 것을 여러분들이
회비 한번 아껴보겠다고 내가 한번 독학을 한번 해보리라. 내가 혼자 내 힘으로 한번 이 종목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걸 한번 수익을 한번 내보리라 이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공개방송하면 회원가입하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공개방송하면 회원가입하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하라고 대놓고 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지금 이거를. 무료방송 공개방송 하루 이틀 듣고 수익 한번 내보시겠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이 순환매를 빠르게 돌리는데 왜 안 되냐면 개인들은 대량 거래 터진 다음에 들어가는데 대량 거래 터진 다음에 들어가면 바로 그 다음 게 그냥 가버려요. 이해되세요? 대량 거래 터진 다음에 사시죠? 그럼 그 다음 게 급등한다고. 걔는 안 가요 그 다음부터. 다른 게 가는 거죠. 이 순환매를 선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를 악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물리고 또 물리고 또 물리고 또 물리고 수익 났는데 팔아야 되는데 안 풀렸더니 또 내려오고 계속 그 생활만 하는 거예요. 신규 회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많이 힘드셨대요. 많이 힘드셨죠. 어떤 게 힘드셨어요? 그러면 여쭤보면 주식을 한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안 맞는데요. 주식 30년 하신 분도 들어오셨어요. 40년 하신 분도 지금 들어오셨고요. 주식하신 지 한 보름된 분도 지금 회원으로 들어오셨는데 30년, 40년 하신 분도 들어오신다니까. 왜요? 안 맞는데요. 옛날이랑. 이해되세요? 30년, 40년 하셨다는 얘기는 70년대, 80년대부터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도 지금 회원으로 들어오세요. 도저히 안 된다고. 근데 주식하신 지 한 2년, 3년 되신 분들이 혼자 힘으로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도움을 못 받으세요. 왜요? 바뀐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 테마 순환매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계 있죠. 시계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싸구려 시계는 솔직히 그냥 옛날에 지하철에서 파는 그런 싸구려 시계는 그냥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거 뜯어보면 그냥 요만한 그냥 뭐 칩 하나 들어있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명품 시계는 어때요? 그 안에 그 진짜 수많은 톱니바퀴와 뭐 진짜 뭐 저도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아무튼 그 진짜 무슨 그 고급 시계 보면 그 안에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죠? 네. 복잡하게 이렇게 무슨 막 돌아가잖아요 뭔가가. 지금은 개별주 테마주들이 급등할 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아요. 서로 맞물려 가지고요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 장인이죠. 만든 사람. 그게 세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그걸 수리하는 사람이거나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이겠죠. 그게 저 같은 전문가들인 거예요. 그걸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매가 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급등했던 그 전염병 테마주들 있죠? 그거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 이미 다 얘기해드렸어요. 예전에 메르스, 신종플루 그런 거 다 제가 다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면 다 분석이 그 전문가 하면서 공략도 해봤고 다 해봤으니까요. 옛날에 사스 다 해봤어요. 그 전염병 테마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일반적인 개별주들은 1차 파동 나오고 눌림목 나왔다가 2차 파동 나오고 눌림목 나왔다가 이렇게 또 가고 보통 이렇게 3차 파동까지 나온다 그랬죠. 기본 3차 파동 나와요. 이거는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이렇게 그 잘 갈 때도 전염병 테마주들은 한 방 나오고 끝났어요. 여태까지 거의 다 그랬어요. 공방이니까 특별히 한 번 더 보여드리죠. 옛날에 누가 그랬냐면 지카 바이러스 요즘에도 그 얘기 많이 나오죠. 바이오 제네틱스 한 번만 더 볼게요. 공방이니까. 예전에 이게 그 저희 방에서 3,000원대에서 샀거든요. 실제로 지카 바이러스로 공략을 했었는데 여기서 사서 여기 10,000원대에서 다 팔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수익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났겠죠. 그때도 그냥 상승 1파 나오고 끝났어요. 그때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시끄러웠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 줄 아세요? 그때는 브라질 올림픽, 지금은요 일본 도쿄 올림픽 앞두고 있죠. 그 일본이 왜 하필이면 거기가 이렇게 시끄럽겠어요, 그죠? 이상하죠. 네. 일본은 사스나 메르스 때 확진자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올림픽 앞두고 희한하죠.
4년 전에도 그랬어요. 이거 어서 많이 보던 거라니까요. 올림픽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무한폐렴 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기사를 우려먹냐면 올림픽을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그 얘기 하고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아마 이미 나왔을걸요. 기사 보신 분 아마 있으실 거예요. 4년마다 똑같아요. 이거 똑같다니까요. 어서 많이 보던 거라 그러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메르스 때 그때 국제하품이라고 있었는데 메르스 때 국제하품도 그때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시면 그냥 한번 나오고 끝났어요. 그냥. 그리고 바로 수직으로 추락했어요. 옛날에 뭡니까? 중앙백신. 옛날에 뭐만 터졌다 하면 중앙백신이 얼마나 그때 많이 갔어요. 그 당시 중앙백신이 메르스 때 급등했었는데 상한가 3개 나오고 바로 고개 숙여버렸어요. 다 뭐예요? 이런 식으로 끝난다니까요. 수직으로 들었다가 수직으로 낙하합니다. 예전에 그 파루 있죠? 2009년도에 그 신종플루였죠? 그 당시에 파루가 어마어마했죠 그때. 네. 파루가 때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바로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2차 파동, 3차 파동 안 나왔어요. 항상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랬던 거예요. 마스크 테마 좀 조심하시라고. 둘 중 하나인데 여기에서 둘 중 하나라는 게 뭐냐면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냐 둘 중 하나였거든요. 처음에 우한폐렴이 이제 심하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중국 보따리상들이 하도 이제 마스크를 많이 사가니까 너무 이제 그런 뉴스가 이제 TV에 많이 나오니까 상한가가 하나 더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냥 수직으로 떨어진 거예요. 과열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경고한 대로 이렇게 떨어지죠. 바로 내리꽂잖아요. 이게 요번에만 그랬을까요? 아마 이해 안 가신 분도 많을 거예요. 아니 마스크 공장 불이 나게 돌아간다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죠? 원래 이랬다고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15년 전에도 그랬고 매년 그랬어요. 에볼라 때도 그랬고 항상 그랬다고요.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개인들은 여기서 마스크 테마주를 엄청나게 산 거예요. 이 고점 찍은 날이 언제냐면 월요일이에요. 왜 월요일날 하필은 고점 찍었을까요? 주말 동안에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거 보겠다 아침에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월요일날 추경매수에서 다 물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방에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때리고 나왔다니까요. 1월 29일날이 이제 1월 29일날이 1월 말에 그죠? 설 연휴 끝나고 와서 우리 회원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1월 29일. 왜냐면 매도 사인이 10종목 이상 나갔어요. 그중 그 10종목이 대부분 다 무한폐렴 관련주였어요. 아니 10종목을 어떻게 샀냐고요? 무한폐렴 관련주를 집요하게 매집을 해놨거든요. 1월달에. 저희 방은 회원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존 회원들 갖고 있는 종목을 신규 회원한테 안 드려요. 왜겠어요? 기존 회원들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주가가 좀 올라가겠죠? 10% 20% 많게는 30% 올라가죠? 그럼 신규 회원한테 그 종목을 안 드려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드리는 거예요. 종목이 매도사인 나갈 때 10종목 이상 나오고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네. 이해하시고 하루에 막 10종목 추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일주일에 종목 추천은 2개에서 많으면 3개. 이것도 그나마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제 매수 맥점 자리니까 이제 급등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다 포함해서 중복 추천 포함해서 일주일에 2종목 3종목 나가요. 하루에 막 10종목 추천하고 그러진 않아요. 네. 매수 사인 나가면 반드시 매도 사인 드리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걸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잠시만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하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무한폐렴 때부터 이제 저희 방에서 순환매한 걸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보면서 하시죠. 네.
이게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혼자 하시니까 어려운 거죠. 잘 모르시니까. 보세요. 저희 방에서 하는 걸 갖고 얘기를 쭉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하고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한폐렴 관련주를 매집을 쭉 해놨는데, 자, 보이시죠? (1월 8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냈어요. 국제하품 1월 8일날, 그 다음에 16일날, 14일날 모나리자 나갔고요. 보시면 재료를 써드리죠. 우왕좌왕하는 방이 아니라 정확하게 딱 찍어서 나가요. 국제하품, 폐렴 마스크, 모나리자, 폐렴 유행 수혜주. 대림재지는 이제 인터넷 쇼핑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박스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택배 박스, 그래서 이것도 급등했거든요. 1월 16일날 샀어요. 14일날 샀고, 16일날 한 종목 더 냈죠. 진매트릭스, 폐렴 수혜주. 그 다음날 진바이오텍, 폐렴 수혜주. 21일날 IM, 폐렴 수혜주. 급등했어요. 22일날 대봉LS, 23일날 보라.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 웰크론 KM, 카스, TK케미칼, 모나리자 할 거 없이 뭐예요? 줄줄이 매도사인 나가죠? 언제요? 1월 29일날. 마스크 테마주들이 2월 3일날 고점 찍었거든요. 우한폐렴 관련주들의 고점이, 대장주들의 고점이 1월 29일부터 31일 사이였어요. 이때부터 다 팔고 나간 거예요. 종목들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국제하품을 어떤 식으로 매매했냐면, 여러분들 그 한번 잘 보세요. 종목을 개인들은 보통 이런 데서 매매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데서 하시거나. 저희 방은 이런 데서, 여기서 한 거예요. 1월 8일이 정확히 여기에요. 바닥에서 싸게 사죠. 네. 그리고 재료까지 다 써서 보내드렸고, 여기까지 급등했어요. 4,900원대에 샀거든요. 수익이 70% 80% 이상 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뭐 진매트릭스 추천을 1월 16일 뭐 17일 그때 했죠. 1월 15일쯤에 거기 어디냐면 이날 샀어요. 급등한 아침 시초가에. 당연히 이것도 100% 가까이 급등했겠죠.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없다니까요. 거의 다 스윙으로, 다 스윙으로 나간다고. 이제 스윙으로 공략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매트릭스, 그 다음에 진바이오텍. 진바이오텍도 요만큼 급등합니다. 이게 얼마 안 나간 것 같지만 실제 요수천 나갔거든요. 6,000원쯤에서 8,000원대까지 갔어요. 대충 계산해보세요. 수익이 30%는 바로 났겠죠. 바로 급등했어요. 일주일 뒤에 추가 급등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짧게 후발주자들 노릴 때는 뭐냐면 보라 이런 거였죠. 여기서 샀겠죠. 그리고 딱 급등할 때 터는 거죠. 처음에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KM이었어요. KM은 이거는 있죠. 11월 달에 샀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KM이죠. 자, KM이 추천당한 게 11월 6일이에요. 11월 달부터 중국 우한폐렴을 나도 뭐 이렇게 터질지 알고 있었냐?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중국 우한폐렴은 12월 달에 터졌어요. 네.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확산된 거고요. 자. 근데 왜 11월 6일날 샀냐면, 제가 11월 달에 방송한 거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달에 계절 수혜주를 샀습니다. 계절 수혜주. 그게 뭐겠어요? 미세먼지잖아요. 미리 사놓은 거예요. 사놓을 때 이거는 중기라고 나갔어요. 수익이라고 안 하고. 왜 그랬냐면 미세먼지는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오는데 이제 12월하고 1월 늦으면 2월 달이 가장 심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12월부터 좀 심해지기 때문에 12월 달에 세력이 급등시키는 게 12월 달일 수도 있고 1월 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한두 달은 좀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기로 추천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미세먼지가 그때 좀 심해지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먼저 매집을 해놓은 거예요. KM 대표적인 종목이죠. 아, 예. 다둥이맘님도 1년 가입하셨죠? 다둥이맘님 1년 연장 가입. 아, 예. 네. 다둥이맘님도 감사합니다. 네. 예, 기존의 분들 이렇게 다 1년씩 지금 뭐야 연장 가입하시잖아요.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KM인데 이런 것들 미리 선침해 놓은 거죠. 계절 수혜주, 계절 수혜주 이런 것들 이게 전형적인 순환매에 도는 거 아닌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가는 그 계절 수혜주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저 이거 전문이에요. 실제로 10월달이나 11월달에 녹화방송 다 남겨져 있으니까 무료 녹화방송 한번 보세요. 이 당시에 계절 수혜주 사시라고 마스크 얘기 그때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방에서도 산 거예요, 이게. 저는 무료 종목 추천 안 해요. 예, 무료 종목 추천이나 무료 종목진은 안 해드립니다. 대신에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확실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드립니다. 이 미세먼지 관련주로 KM을 사놨고, 물론 모나리자도 선침해가 돼 있었겠죠. 근데 KM 보시면 어때요? 이 중국 우한폐렴 테마주들은 뭐냐면요, 세력이 매집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급등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한폐렴이 갑자기 터졌잖아요. 세력들이 여러분들 매집하려면 보통 2-3개월 매집하거든요. 근데 우한폐렴이 갑자기 터지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기회가 왔어요. 이거를 빨리 이제 이 기회를 이제 삼아서, 이 기회를 제로 삼아서 테마주들을 급등을 시켜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그때 보니까 마스크 테마주는 세력이 미리 매집을 해놨었어요. 왜요? 미세먼지가 매년 오니까. 요번에 우한폐렴 테마주들의 그 대장주가 마스크였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거를 다 알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모나리자 KM을 언제 팔아요? 1월 29일날 이런 자리에서 깔끔하게 파는 거예요. 수익이 84%나 났어요. 수익이 극대화가 됐죠, 그죠? 요게 마스크 테마주로 급등한 거고, 주식을 사신 걸 잘 보시면 저희 방 정보도 특징이 뭐냐면 요런 데서 사는 겁니다. 처음에 매집할 때부터 미세먼지하고 독감 수혜주가 되니까요. 그래서 산 거예요. 매년 겨울이 되면 어떤 식의 하여튼 뭐든지 간에 독감이 돌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독감 수혜주로 사는 거 요겁니다. 바닥에서 사죠. 주식을 절대 이런 데서 추격 매수하거나 아니면 거래 터진 다음에 뒤에서 공략을 안 해요. 이런 데서 추천 나가요. 수익이 이렇게 났고, 그 다음에 그 모나리자 볼까요? 모나리자도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1월 14일날 신규 회원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시니까 신규 회원도 사시고 기존 회원들도 없는 분들 사시라고 1월 14일날, 작년 1월 14일이 아니고 올해 1월 14일날 여기서 나간 거예요. 정확하게 폐렴 유행 수혜주 써서 나가죠. 이낙연 시주를 막 추천하고 있었어요. 가려놨는데 대선주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폐렴 유행 수혜주로 모나리자 추천한 거예요. 차트를 봤을 때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바닥에서만 사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 팔았어요. 108% 수익 내고 끝냈고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이런 것들은 중국 우한폐렴 대장주들이죠. 그 대장주를 다 팔고 나서 뭐 했냐면 대장주를 먼저 사놓죠, 그죠? 그 뒤에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매트릭스 이런 것들 언제 나가? 1월 16일, 17일 뭐 보락 이런 거 23일날 나가죠? 이거 뭐예요? 후발주자인 거예요. 대장주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발주자까지 싹 끝내고 나오는 겁니다. 보락이 대표적인 거겠죠. 요게 23% 급등했어요. 앞에서 모나리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그러니까 대장주에서 수익을 챙겨서 후발주자를 또 공략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환매인 거예요. 대량 거래 터진 다음에 이런 데 들어가서 더 가는 거 아닐까요? 이러는 게 아니라 앞에서 다 하고 나오는 거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료 회원들이 창의 터널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창의 터널을 개인들이 여기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요?
선생님 창의에탄올이 후발주자 같은데 사도 될까요? 답변 하나도 안 해드렸어요. 대신에 무방에서 하시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만 그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데는 뭐만 늘어나냐면 세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신용이거든요. 개인들이 신용을 엄청나게 쓰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바로 급락하죠. 네. 그러니까 테마주들 순환매가 이렇게 도는데 개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타는 거예요. 이거를 선순환이 아니라 역순환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네, 골병만 드세요. 진짜. 저희 방 회원분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거꾸로 이제 제대로 이제 선순환 매매를 돌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 지금 거꾸로 한다고요. KM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 우리 방은 언제 나왔냐면 신용이 딱 급증할 때 있죠. 그때 다 털고 나온 거예요. 중국 보따리상 때문에 양봉이 하나 더 나왔어요. 네. 그리고 모나리자도 보시면 깔끔하게 매도하고 나왔고요. 신용이 딱 급증했을 때 그때 이런 자리에서 털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보면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여기 보면 마스크 테마주가 또 있었죠. 국제화풍도 있었지만 매도한 거를 여기다 다 못 올려놨어요. 근데 보시면 웰크론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죠. 파란 날짜 여러분들 다 확인해 보세요. 모나리자, KM, 대림제지, 카스, NX는 딴 거고. 이 NX를 왜 써놨냐면 요거 팔아가지고 총선 정책주 해가지고 바로 수익 난 게 NX였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한폐렴 관련주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마무리 짓고 끝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총선주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돼지열병 수혜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씩 좀 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총선 직전이니까 총선주가 많이 가겠죠. 그런데 총선주만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많이 가요. 원래는 이 총선주들이 이제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어야 됐는데 원래 설 명절 전에 보통 총선주나 이런 거 대선주들이 급등하거든요. 요번에 왜 급등을 못했냐면 설 명절 전에 이제 큰 사건이 3개가 있었어요. 설 명절 전에는 2건, 끝나고 나서 한 건 또 있었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게 이겁니다.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 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급등했어요? 고유가 수혜주들. 그리고 코스닥은 급락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우한폐렴. 요거 때문에 설 명절 전후로 증시가 출렁거렸고 개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제 불안감에 좀 시달리고 계시죠. 세 번째, 요거는 이제 기생충 테마죠. 영화 기생충. 이게 급등을 했죠, 그죠? 그 총선주가 급등을 바로 못한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래요. 매집은 총선주가 가장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총선주에 대해서 얘기를 쭉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